메디컬 트렌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정말 흥미로운 건강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혹시 건강이나 다이어트를 위해 간헐적 단식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16대 8, 20대 4 격일 단식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궁금하신 적 있으시죠? 오늘 저희가 그 질문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EDIF 연구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건 건강한 사람들에게 여러 종류의 간헐적 단식이 어떤 효과를 주는지 비교한 연구입니다. 오스트리아 그라츠 의과대학 연구팀이 진행한 이 EDIF 연구는 정말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한마디로 더 오래 굶는다고 해서 반드시 더 효과적이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먼저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최신 의학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이 연구의 특별한 지점은 뭘까요? 그건 바로 기존 대부분의 간헐적 단식 연구가 비만인이나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번 EDIF 연구는 건강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입니다. 즉, 질병이 없는 일반인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연구 결과라는 점이죠. 연구진은 참가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16대 8 그룹으로 16시간 단식하고 8시간 동안만 식사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20대 4 그룹으로 20시간 단식하고 4시간만 식사하는 더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마지막은 격일 단식 그룹으로 하루는 평상시 칼로리의 25%만 섭취하고 다음날은 자유롭게 먹는 방법이죠. 8주 후 결과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가장 극단적인 20대 4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체중 감량에서 가장 뛰어난 성과를 보인 것은 바로 격일 단식 그룹이었습니다. 격일 단식 그룹은 체질량 지수가 제곱미터당 평균 0.6kg 감소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알고 있던 간헐적 단식에 대한 상식을 완전히 뒤바꾸는 결과입니다. 더 오래 굶는다고 해서 반드시 더 효과적이지 않다는 과학적 증거가 나온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연구진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격일 단식 그룹이 실제로 칼로리 섭취량을 가장 많이 줄였기 때문입니다. 격일 단식 그룹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모두 칼로리 섭취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반면 16대 8이나 20대 4 그룹은 그렇게 큰 칼로리 감소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의 결과 중 중요한 발견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지속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연구 기간 동안 실제로 단식 방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보면 20대 4 방법이 93%로 가장 높은 준수율을 보였고 16대 8 그룹이 85%, 격일 단식 그룹이 78%였습니다. 즉, 격일 단식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실제로 지키기는 가장 어렵다는 거죠. 특히 여성 참가자들은 남성에 비해 격일 단식으로 인한 스트레스 반응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다만 연구 결과 중 반가운 부분은 간헐적 단식을 시작한 지 2-3주가 지나면서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예전보다 배고픔을 덜 느낀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에 느끼던 식욕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몸이 새로운 식사 패턴에 적응하면서 식욕 조절 호르몬의 분비 리듬이 자연스럽게 바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 연구의 또 다른 흥미로운 발견은 혈당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연구진은 참가자들의 혈당을 추적 관찰했는데 모든 그룹에서 혈당 조절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룹이 혈액에서 염증 수치가 감소했는데 이는 간헐적 단식이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서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연구 결과 중 근육량의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격일 단식 그룹에서만 근육량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는데 이는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체중이 줄었지만 근육도 함께 줄어든 거죠. 반면 16대 8과 20대 4 그룹은 근육량이 오히려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 연구 결과를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무작정 오래 굶지 마세요.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직장인이라면 16대 8 방법이 가장 현실적일 수 있고, 사회적 모임이나 회식이 적은 분이라면 격일 단식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당장의 빠른 효과에 집착하기보다는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효과적인 방법도 계속할 수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연구에서 격일 단식은 효과는 좋았지만 꾸준히 하기가 제일 어려운 방법이었죠. 세 번째는 간헐적 단식을 할 때 근육량 보존을 신경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할 때는 충분한 단백질 섭취와 함께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네 번째는 개인차를 인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같은 방법이라도 사람마다 효과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몸 상태와 생활 패턴을 고려해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단식 기간 중에도 물 0칼로리 차, 블랙커피는 자유롭게 마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많은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는 개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식사 시간 전후가 효과적입니다. 공복 운동을 선호하는 분들도 있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무리하지 마세요. 주의할 점도 알려드릴게요.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여성, 당뇨병, 섭식장애 등 특정 질병이 있는 분들은 의료진과 상담 후 시작하세요. 또한 어지러움, 심한 피로감, 변비와 같은 증상이 지속된다면 방법을 조정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연구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건강한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이며, 더 오래 굶는 방법이 반드시 더 효과가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간헐적 단식의 효과를 유지하려면 꾸준한 실천이 중요하다고 연구는 알려줍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간헐적 단식이 맞는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종합적인 건강 관리의 일부로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저희 메디컬 트렌드는 다음에 또 다른 흥미로운 연구 결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